안녕하세요, 베니아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중도금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여러분들이 분양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잃는 경우죠.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잘 알고 계셔야 하고요. 또 제대로 알게 되면 또 심화학습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보시면 이 분양 물량과 분양 금액 그리고 보증기간 이런 부분을 조금 함축해서 설명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때 자금 계획을 보면 계약금 10%에 제가 펜을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계약금 10%에 그 다음에 중도금 60%, 그 다음에 잔금 30%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내가 3년이라는 공사 기간을 단 계약금 10%를 가지고 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3억 6천100만 원짜리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뭐 계약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서 80%면 그 나머지 20%에 뭐 취등록세 하면은 최소 한 1억 조금 안 되게 5천만 원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권은 계약금 10%만 있어도 내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 시점을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요. 계약금을 납입하고 중도금 1회차까지는 보통 한 6개월, 그 다음 회차까지 또 6개월,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뭐 계약금이 20%일 때도 있지만 저는 아주 그냥 루틴하고 기본적인 이런 상황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중도금 파트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금 10%로 새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우리가 은행에서 해주지만 은행도 결국에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은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가 있습니다. 한 80% 정도는 이 허그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가다 이제 HF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쯤 이 보증사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출을 받을 때쯤 은행이 그리고 이제 시행사가 어느 보증서와 협약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거의 8할 이상은 이 허그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붉은 색깔로 박스 친 부분이 현재 가능한 조건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 이상으로는 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한 세대를 기준으로 보증서가 하나 발급됩니다. 그리고 비조정 지역은 한 세대를 기점으로 두 건이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을 한 건 받고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반대로 비조정 지역을 받고 그 다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정, 비조정 세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셔서 괜찮은 조정 지역 물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계약을 미루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완벽한 세팅을 위해서. 근데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는 1번은 단순히 이상적인 거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허그 보증서가 발급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단에 이 표를 제가 첨부해 드린 이유는 저거 과거로 돌아가면 이 2016년 6월 30일자 이전 시점에는 인당 보증한도 제한도 없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 상관없이 한 세대당 8건까지 됐습니다. 예. 예전에는 강남에 미분양도 있었거든요. 그 말은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점으로 돌아가면 신축 아파트를 꽤 많이 담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또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인당 5억 보증 한도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저 5억, 그 다음에 배우자 5억 이렇게 인당 보증 한도가 발생하는데, 이 보증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이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든 대부분 한국주택보증공사 허그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비조정 2건, 조정 1건, 조정 하나에 비조정 하나는 되고요. 인당 보증 한도는 개개인당 5억씩 발생하는데 수도권은 5억, 지방은 3억, HF는 수도권은 3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기존에는 분양가 9억까지만 분양가 9억인 아파트에 한해서만 이 중도금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12억까지도 대출을 해주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난 몇 년간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보증 한도가 계속 9억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향이 됐고요. 무엇보다 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사 자체 보증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한도에 벗어나도 플러스 알파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시행사에 처음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중도금 대출은 DSR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용대출이 많아도 잔금대출이 많아도 이 보증서 개수만 충족시키면 발행이 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11월 17일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도자료 보면은 9억에서 12억까지 상향이 됐고요. 이미 대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 회차에 도달한다면 상향된 금액 12억 원을 기점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중도금 대출은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전매할 때 상대방이 인수하는 금액이 작잖아요. 중도금 대출 60% 받게 되면은 상대방은 60% 대출을 안고 받기 때문에 가벼운 거고 총 매수가가. 근데 만약에 현금 잔압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받아가야 하는 금액이 치료하는 금액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내가 여유자금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풀로 받아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현금의 여유가 있는데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라고 하면은 사례 2번에 물건을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내고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저렴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비조정 지역은 60% 대출이 되는데 이때는 은행에서 이제 장소를 대여해서 그 집단 대출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까지는 30%, 40% 됐는데 이때는 별도로 은행 방문해서 하시면 됐고 연속성 있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회부터 4회차 내지는 3회부터 6회차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듬성듬성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중도금 대출이 얼마큼 나오는지 보시면 지금 조금 표가 지저분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은 최근에 대출 규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2022년 10월 21일, 27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출이 12월 초부터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50%,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또 50% 이렇게 중도금대출 보시면 되고요.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 처분 조건 쓰신 분에 한해서 중도금대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파트는 잔금대출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잔금대출 편은 또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온전히 중도금대출만 설명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우리 중도금대출 60% 되고요. 집이 아무리 많아도 60%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는 지금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도금대출 받을 때 조정대상 지역은 무주택자라면은 처분서약을 쓰지 않고요. 또 만약에 1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처분 약정을 씁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잔금대출 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에 여러분들 보시는 1번에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잔금대출 받을 때는 DSR에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자인데요. 우리도 중도금대출 받을 때는 이게 무이자가 있고요. 이자 후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문상에 무이자인지 이자 후불제인지 기억하셔야 되고, 가끔 또 예외적인 파트가 있는 게 이번에 분양하는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매월 중도금 이자가 발생한다고 모집공고문상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년째 대부분의 지역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있는데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런 단지가 1년에 정말 5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요번 단지는 매월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도 아주 가끔 있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는 반영이 되는 경우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도금이 무이자거나 또는 이자 후불제는 이제 잔금 치를 때 한 번에 내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기존에는 분양가 한 5억 기준으로 한 1,500선의 이자가 발생한다라고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내가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사서 중간에 팔아요. 예를 들어 이 시점에 팔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자 후불제를 하더라도 보통 그 다음 매수자가 이자까지 그냥 포괄적으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자 부담은 이 잔금 치를 때 이때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인당 보증한도가 5억이라고 했는데 이 인당 보증한도에서 5억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가 80%다라고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중도금 대출이 6회차까지 대출을 받으면 3억 5,100만원에 6회차니까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보증한도가 5억이니까 내 보증한도 5억 중에서 2억 1,000만원을 쓴 거나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2억 1,000에 80%를 곱한 1억 6천만원을 쓴 거예요. 5억 중에. 이렇게 계산을 해야 정확한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해보면 내가 중도금 대출 48%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4억 5천에 4회차인 1억 9,800만원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80%인 1억 5,800만원의 인당 보증한도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당 보증한도를 계산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인당 보증한도가 5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중도금 대출 가능한 분양가 범위가 9억에서 12억으로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당 보증한도 5억도 사실상은 상향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조만간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일단 5억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보증서가 거의 8할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기본적인 소득 증빙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소득자라고 하면은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급여가 높고 낮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월 얼마라도 내가 이자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되고요. 그다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저희 부모님이 60세, 70세, 또 80세 은퇴하시고 지금 소득이 없는데 중도대출 될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금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신용카드 뭐 몇백이라도 쓰시거나 또는 심지어는 잔액증명원 통장에 내가 뭐 얼마만큼 있다 정도만 서명하셔도 충분히 대출이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분양사에서 서류를 보내오면 여기 붉은색 글씨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한 자의 하남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그만큼 허그가 중요하고 그 밖에는 이렇게 소득증빙 서류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분양권,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이해해야 할 이 중도금대출 편에서 설명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